김기덕 감독 관련해 가지고 하재경 평론가님, 예. 그 여배우가 또 추가적으로 좀 폭로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알려지기로는 그 배드신 촬영을 하다가 그게 좀 문제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메이저급 언론에서 공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보도를 했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구체적인 수위도 있었는데 예. 그게 좀 너무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기가 선정적이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요번에 그 여성 측하고 영화 노조 측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또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체에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이 된 건데 그 어제 보도됐던 뭐 배드신이니 선정적인 장면이니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극 중에서 여성이 남자 배우의 어떤 신체 주요 부위를 예. 훼손하는 장면이었다. 근데 그게 대본상에는 모형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촬영 현장에서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여성은 너무 당황했다. 이게 예. 이제 그 영화 노조 측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시나리오에 없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라고 예. 이제 추가적으로 그게 얘기한 지금 거죠. 주장을 한 건데 이 주장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진작에 나왔던 주장이죠. 단지 보도가 오늘 됐을 뿐이지 워낙에 선정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말을 안 한 거죠. 그냥 배드신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한 건데 이미 제기됐던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해명이 뭐냐면 그건 어제 나왔죠. 예. 이미 이 영화가 굉장히 높은 수위의 영화라는 게 사전에 고지가 됐고 시나리오라든가 설정이 공유가 된 상태인데 여성이 갑자기 아니라고 그런다라고 그 김기덕 감독 측에서는 그게 거기에 대한 해명이었군요. 그렇죠. 예, 여성이 애초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단지 보도가 오늘 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여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형인데 모형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 거고 김기덕 감독 측은 아니다. 원래 다 공지가 됐었다.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더 화났던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촬영장을 떠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사 측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식으로 소문을 냈다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김기덕 감독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명할 때 그런 얘기해요. 2차례, 3차례 자꾸 부탁을 해와서 예. 마지못해 출연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죠. 또 무단 이탈로 해서 이렇게 소문이 2회 출연하다가 촬영하다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하고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명을 아닌 변명을 하는데 김기덕 감독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자세가 좀 진솔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 좀 이런 비판이 많이 들어요.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예. 이런 표현도 사실 굉장히 회피적인 말이거든요.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렇죠. 뭐 예. 스태프들이 그때 상황을 지켜본 스태프들이 증언을 해줘서 그게 맞다면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없지만 잘못했다. 이런 변명이 있을 수 있는지. 예. 또 하나는 뭐 어쨌든 뭐 상처를 입었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쨌든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예.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좀 변명이 아니지 않겠느냐. 좀 하려면 진솔하게 뭐 이렇게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할 얘기하고 사과할 건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예. 영화 촬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오히려 여배우가 2번 촬영하고 안 나와서 여배우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예. 조금 김기덕 감독이 예술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진솔한 태도는 아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일로 상처받은 여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거 사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예, 저는 이게 어차피 이게 법으로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예. 바로 이게 여자 배우가 이제 강요죄하고요. 예. 그다음에 모욕죄, 그다음에 폭행죄 이렇게 형사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게 동의 여부거든요. 항상 동의 여부? 동의는 불법을 초과한다. 예. 따라서 이게 여배우가 동의를 하면 그건 이게 죄가 안 되는 거고 동의가 없었으면 이게 법으로 죄가 되는데.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설명만 들어보면 대본에 과연 이게 모형 승규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었는지 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영화 배우들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 많이 검토해주고 작성도 해주는데 보면 보통 이게 감독한테 아주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수성, 곽현아 그 사건도 이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모든 이게 권리가 감독한테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저 계약서를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대본에 모형 승기라고 아직 명시가 안 돼 있다면 예. 그게 돼 있다면 이제 김기덕 감독이 지는 거고요. 그게 안 돼 있다면 여자 배우가 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팩트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폭행은 어떻게 돼요? 폭행은 이제 그거는 뭐 인정하잖아요, 감독도. 예. 때린 건 이게 감정을 좀 살리기 위해서 때렸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시원하면서 벌금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이게 지금 자백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모욕도 뭐 큰 다툼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가장 핵심은 이게 강요거든요. 이 강요가 큰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이게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강요.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같이 일했던 배우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얘기들을 보니까 네. 김기덕 감독의 작업 방식이 좀 거칠긴 거칠어 보여요. 예, 그거야 뭐 영화계에 이미 소문이 다 난 것이고. 예. 근데 몇 가지 지금 과거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신주아 씨 예. 같은 경우에 그 김기덕 씨, 김기덕 감독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다가 지금 뭐 여배우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스태프들을 이물질이라고 부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게 보도가 됐는데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당시에 김기덕 감독이 나한테, 그러니까 여배우한테 존댓말을 쓰더라 계속. 그런 말도 했거든요.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또 너무 완전히 예의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나쁜 영화라고 옛날에 예, 그 영화 예. 조재현 씨 나온 영화 있었는데 거기 주인공 그 서원 씨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예. 나쁜 영화를 찍다가 내 모습이 남자? 너무 끔찍해서 예. 나는 거의 자폐 상태였고 내 영혼을 다쳤다. 예. 영화 찍은 다음에 나 연예계 거의 은퇴 상태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김기덕 감독이 뭐 되게 나쁜 짓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서원 씨가 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 김기덕 감독이 촬영장에서 처우를 잘못해서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시나리오상의 내 역할이 이게 깡패한테 당해서 멀쩡했던 여대생이 매춘부가 되는 역할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나는 너무 나이 어린 내 입장에서는 괴로워서 예. 그게 나를 이렇게 좀 자폐 상태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김기덕 감독 문제라고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어떤 단언하기는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은 영화 배우로서 개인의 선택인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 이건 진짜 시나리오 내용 자기도 미리 예. 읽어보고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김기덕 감독이 굉장히 좀 세게 작업하는 분인 건 맞고 소문이 많이 났고 옛날로 치면 거의 광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술적 광기를 가진 사람들이 옛날부터 종종 있었는데 예. 이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사회에서 거의 이 도외시되고 매장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술가라고 대접을 받는 건데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광기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예. 남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감독이 자신의 예술적 관계를 배우한테 표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화가 있지만 지금의 인권 감수성은 예, 예. 그것을 갑질로 판단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내가 예술에 대해서 막 미쳐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예. 상대방한테 내가 뭘 요구할 때는 사전 동의가 그렇겠죠.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좀 감독들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례들을 보면 글쎄 예술적 표현과 학대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하 씨 같은 경우에는 15살에 전라노출 연기를 해야 됐었는데 네. 그 과정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5살이면 뭐 이제 한 중학생 뭐 이건데 길소뜸 역에서 예. 김지미 그 영화 배우의 아역을 맡았대요. 아역을 맡았는데 대본에는 뭐 벗는 역할이 없었답니다. 예. 없었는데 갑자기 그 스태프들이 거의 벗어라 하면서 막 강요를 여러 명이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어서 이제 중학생이 뭘 그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전나 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짐을 싸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임권택 감독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감독 아니에요? 그렇죠. 너 돈 많아? 지금 집에 너 촬영 금하고 가면은 여태까지 찍은 필름값 다 물어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협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하 씨가 그때 울면서 그 중학생이 완전히 옷을 위아래 다 벗고 전나 연기를 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찍었다는 보면은, 얘기잖아요. 예, 이상하 씨로 봐서는 가슴 아픈 추억이 될 수 있는 추억이 아니라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 회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연기를 하다 보면 몰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거의 학대 수준으로 여중생을 전 스태프하고 동원돼서 이렇게 학대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또 한 분이 있잖아요. 신인 배우 서예지 씨 같은 경우는 예. 거기 연탄가스 마시는 역인데 그거를 자동차 안에서 아예 그 번개탄을 피워서 너 직접 맡아라 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어봤대요. 저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맡아라. 예, 그다음에는 책임진다. 이래서 맡았는데 연탄가스 좀 맡기고 나서는 자기가 감독이 그만하라 때 컷 사인이 나잖아요. 그게 안 나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예술 혼을 담는 거 좋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학대가 되고 인권 유린이 되고 광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그 예술과 학대, 그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원칙은 이게 동의입니다. 상대방이 흔쾌히 동의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법을 조각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면 이게 일단은 학대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동의를 하더라도
학대가 되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이게 동의를 하더라도 그 동의가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협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사회상규란 뭐냐면 평균적인 일반 상식인의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예. 비춰 봤을 때 어렵네요. 이게 좀 지나치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게 상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내 몸을 상해라고 동의해도 이건 처벌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회 통념에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거고. 저 연탄 가스 있잖아요. 예. 저거는 이게 동의해도 제가 보기에 생명 그러네요. 위험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예. 이게 동의를 해도 저거는 이게 학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15세 A 있잖아요. 이상아. 이분은 이게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명확하게 반하는 거죠. 동의 자체가 미성년자에게 없어요. 전화 연결을 예. 못 시키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동의를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위협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우리 판례는 확고하게 사회상규 기준에 따라서 이게 학대냐, 예. 그다음에 이게 예술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화 씨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니까 지금하고 한 40년 전에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옛날에는 거의 뭐 비일비재했고 예. 그 이 신성일 씨하고 저기 엄앵란 씨 예. 이분들도 옛날에 흑백 영화 찍던 시절에 그렇게 키스 씬을 찍는다고 사전에 고지도 해주지 않고 갑자기 키스를 현장에서 옛날에 키스가 거의 금기였던 그 처녀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한 그 충격이었던 것인데 촬영 현장에서 미리 고지도 없이 바로 그런 걸 찍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끌어내는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다. 영화계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들을 했고 그래가지고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여배우한테 극단적인 욕을 한 다음에 여배우가 싫다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영화가 엎어져야 되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질러서 결국에는 그런 촬영을 하는 이것을 마치 훈장처럼 내가 그런 것까지 했어 막 이러면서 영웅담으로 이야기하는 예. 이런 문화가 보편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으려면 내가 뭘 찍겠다라는 걸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시를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제시가 하는 게 콘티인데 그 영상 그림으로 다 그려서 보여주는 건데 헐리우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아예 그렇게 안 했고 말로만 사탕 발림으로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딱 찍었고 요즘도 사실은 아주 블록버스터가 아니면은 콘티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예,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콘티가 없는 건 물론이려니와 아예 대본도 없이 영화를 찍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감독 말만 듣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윤여정 씨는 정말 원로 배우인데도 얼마 전에 그 영화를 찍을 때 그냥 콘티 없이 그 대본상에만 무슨 뭐 사타구니에 주사를 놓는다 이런 정도 문장만 가지고 성매매 씬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이게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독이 이제 욕을 하니까 예. 정말 힘들게 한번 찍었는데 감독이 또 찍으라 그래서 또 찍고 그래서 다 끝났겠거니 했는데 감독이 또 찍으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한다고 뛰쳐나갔다가 예. 다시 돌아와서 찍을 정도로 윤여정 씨는 완전히 그 이 선배고 감독보다 훨씬 연배가 그렇겠죠. 위인데도 불구하고 감독 말을 그렇게 들을 정도로 현장에서 감독의 권한은 절대적인데 이것을 감독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했다가 갑질이라든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일부 예. 모두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일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여정 씨에게는 본인이 좀 직접 얘기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셔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배우라는 작업은 감정 노동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걸 찍으면서는 이건 극한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우울해지고 힘들었습니다. 배우들이 작업을 하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일했다고 그러는 사람을 보신 적은 없잖아요.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김여진 씨가 얘기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내가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못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다는. 그렇죠. 예, 영화 배우로서 또 그 세계에서 또 퇴출될까 봐 겁이 나니까 그렇겠죠. 예, 노라고 과감히 못했는데 과감하게 이제 노를 해라 뭐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좀 한계는 있죠. 그 감독이 요구하는데 또 부탁하는데 예. 또 저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부탁하는데 그걸 딱 거절하기는 쉽지 않아서 욕심도 나고.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예술하고 학대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서 그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화배우 아까 윤여정 영화배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정 노동자가 아니라 극한 노동자다. 하는데 영화배우의 다크나이트의 그 악한 나오는 거 조커 역할 하던 사람 자살했잖아요. 그랬죠. 악한 역할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감정이입이 된대요.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돼서 또 자살까지 하고 그랬는데 저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배우들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또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남자 배우보다 여성 배우들이 아무래도 성 폭력이나 성행위, 배드씬, 키스씬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여성 배우들의 또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게 똑같은 생각인데요. 영화는 이게 어디까지나 연기입니다, 연기. 실제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실제처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런 배우들은 진정성이 있다, 열정이 있다, 톤이 있다 막 칭찬하는데 저는 이게 그거 말이 안 되고 실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72년도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근데 여배우의 동의 없이 실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범죄잖아요. 연기인데. 따라서 이게 저는 아무리 영화가 리얼리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고 저렇게 이게 목숨이 위험하거나 이게 성문제, 실제 이런 거는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과한 거는. 예, 알겠습니다.